반갑습니다. 서울정비TV의 봉 대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장에 꽉 채워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리부 하나 소개할 건데요. 뭐냐? 차주님이 중고차를 사신 지 한 달 됐대요. 한 달이 됐는데 완전 사고차를 사신 겁니다. 휠하우스는 교환이고 사이드 멤버는 판금한 차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차 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사기 전에 원래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샀어야 되는데 사고 나서 내 차가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는지 궁금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오셨고, 연구한 끝에 저한테 이제 한번 확인받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휠하우스 교환한 차, 사이드 멤버 교환한 차, 사고차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점을 고려해서 차를 사면 될지, 차 사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차 문의를 되게 많이 받는데요, 이 영상으로 제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전화 상담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각 지역에서 전화가 다 옵니다. 그래서 이 말리부 실사례 조석 앞에 휠하우스 교환했어요. 사이드 멤버 판금하고 요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시장 말리부인데 젊은 사람들이 타기에 참 좋은 건 좀 차 같아요. 20대가 초년생들이 타기에 참 이쁜 차. 이 차는 일단 먼저 설명을 하면 여기 휠하우스 교환했고요. 사이드 멤버를 판금한 차량으로 보입니다.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 판금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교환을 했는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 보기 전에 우리 차주님한테 제가 이 차를 얼마나 시세보다 싸게 샀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 차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샀습니까? 네, 그 주행거리나 이런 거를 고려해보면은 당시 시세에서 한 300에서 400은 쌌던 거 같아요. 300, 400. 그러면은 시세보다 한 15% 정도 예. 싼 것 같네요. 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올렸는데 휠하우스 교환 정도라고 하면 사실 사지 말라고 하고, 웬만하면 휠하우스 교환 한 차나 사이드 멤버 교환 한 차는 웬만하면 걸으라고 하는데, 휠하우스나 사이드 멤버 정도 교환했으면 제 생각에는 시세보다 20%는 조금 싸게 사야 돼요. 조금 더 싸게 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차주님이 한 달 뒤에 지금 오셨잖아요, 차 사고 나서. 근데 차 타고 주행할 때 이런 거는 이상한 점은 전혀 못 느꼈습니까? 주행에 전혀 이상한 감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더 그럴까 싶어가지고 찾아 확인차. 네, 네.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확실히 이제 내 차가 안전한지 알고 타려고. 차주님, 제가 왔을 때 물어봤는데 저속에는 제가 좀 달려봤고 80km, 100km 이상 달렸을 때도 안정적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 안정적이라서 사실 이게 사고차인가 싶을 정도로 맞죠? 전혀 저는 못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수리가 잘 된 차는 사도 된다는 거에 오늘 좋은 예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수리를 되는 것도 수리된 모양을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 하면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오셔서 실리콘 유막 사장님이 딱 이상하게 돼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방청이 잘 돼 있느냐, 수리가 잘 됐느냐가 중요하지, 간격이 잘 맞느냐가 중요하지, 휠하우스 안쪽에 실리콘이 이쁘게 짜졌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일단 설명드리고, 사고가 난 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샀을 때 일단 차를 살 때 사고차라는 걸 인지받고 K카에서 샀는데 사고 이력이 다 뜨던가요? 보험 수리 이력 카히스토리는 안 떠가지고 제가 이제 자동차 365라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막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조회를 해보니까 언제 어디서 뭐를 수리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수리가 있었구나 알게 됐고, 제대로 알게 됐죠. 휠하우스 교환을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됐고, 이제 한번 확인차 이제 찾아와 보고. 제가 이 차주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렇게 마뉴 수리를 하는데 안쪽에도 뭐 뒤엔다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험이든 현금 수리든 크게 난 사고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건 벤츠인데 여기는 백판넬을 트렁크 바닥 판넬까지 수리한 건데, 이런 차들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가 국토교통부랑 자동차 정비공장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 그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금액도 얼마 하니까 되던가요? 그냥 다 해서 500원 안 들고. 500원 안 들고 이 차가 어디를 수리했는지 수리 내역부터 어디 공장에서 수리했는지까지 네, 다 작업자 나오잖아요. 명도 나옵니다. 작업자명까지. 네. 저희가 올리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사이트에 그 기록을 그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요즘 차주님은 20대 분이신데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자동차 365라는 어플을 하나 배웠고요. 오늘 이 영상이 진짜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주님 인터뷰를 마치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휠하우스를 차주님이 교환을 하셨어요. 여기를 교환하셨고, 여기 안쪽에 살짝이 보이는 사이드 멤버입니다. 사이드 멤버는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 겁니다. 백판넬 교환한 차는 상관없다. 그나마 사고 사주는 괜찮다. 시세보다 10% 15%만 싸도 수리만 잘 되면 사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휠하우스나 사이드 멤버는 웬만하면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휠하우스에는 안전을 완전히 책임지는 조향을 하는 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쇼바부터 타이로드, 엔드, 크로스 멤버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제품입니다. 휠하우스가. 제가 봤을 때는 차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휠하우스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 멤버 같이 세트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이드 멤버랑 휠하우스 차는 잘 보고 사셔야 되는데요. 수리가 잘 됐는지는 사실 보기 힘듭니다. 일단 외관적으로는 보면 여기는 덕지덕지 이렇게 좀 실리콘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데 보면 깨끗하죠. 실리콘도 짜져 있지도 않아요. 아주 깨끗하게 철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사고 차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요. 사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 사고가 언제 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고 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판다. 수리 끝난 뒤에. 그러면은 이분은 많이 운행을 많이 안 해봤을 거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짜증나서 그냥 팔 수도 있어요. 수리가 잘못돼서 팔 수도 있고. 그런 차들은 일단 좀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차가 사고 난 지 3년이 지났대요.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차를 판 건데, 3년 동안 전 차주는 잘 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믿고 타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사고 난 지 얼마나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모양 보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외관입니다. 홍 대표의 토크타임.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 값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젠 한 어깨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위에서 요새 오피스텔 사야겠다는 사람이 늘었고요.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분도 주위에 많이 늘었습니다. 하고 싶다는 분도 늘었고요. 이게 끝물의 전조 증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의 강남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아파트의 9평, 전용 면적 84, 한 34평 기준이 42억을 찍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42억을 누군가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심지어 거기 대출도 안 됩니다. 42억을 현금으로 몰빵을 해야 됩니다. 대단하죠?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우리 빼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등론자들도요, 요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좀 단기적인 고점에는 왔다, 어깨까지는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할 요인은 없는 거예요. 서울에는 입주 물량도 없고, 금리가 지금 오른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현저히 저금리 상태고, 여기서 1% 올라봐야 기준금리가 1.25%, 1.5%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금리는 영향이 아닌 거고, 큰 외부 충격만 오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한 대로 폭락은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위에 이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면 이제 끝물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에 애 엄마가 오면은 고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하위군들이 이제 계속 따라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제 주위에도 오피스텔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오피스텔 투자하면서 아파트 투자한 사람도 뭘 안다니까요. 야, 오피스텔 해야지 왜 아파트를 하냐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옛날에 진짜 하락장이 아닐 때도, 중간에 어중간한 장일 때도 오피스텔은 진짜 지지리도 오르지 않습니다. 안 오릅니다.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고요. 주거용으로 대체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올라도요, 아파트가 5억 오를 때 오피스텔 1억 정도 오를까 말까. 2, 3억 아파트 올라도 오피스텔은 꿈쩍 안 하고 가만히 있고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가 조금씩 오르고 하니까 신났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장이 꺾이는 순간 오피스텔은 탈출을 못합니다. 탈출이 뭐냐? 매도를 못한다고요.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임대수의 경이지 시세 차익 경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자, 오피스텔을 돈 벌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돈 되는 오피스텔을 찾지는 못해요. 나는 또 찾을 수 있다 생각하겠지. 차라리 그 찾을 동안에 아파트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정말 위험한 투자체입니다. 임대수 경이 절대 시댁 최악경이 아니니까 절대 오피스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아파트 시장 이 자체가 꺾이면요, 오피스텔은 정말 탈출 안 됩니다. 매수자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오피스텔 갖고 있으신 분들도요, 매도하라고 웬만하면 얘기를 합니다. 진짜 좋은 거 아닌 이상 현금화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이 상승장이 꺾이면 오피스텔은 탈출하기도 힘들 겁니다. 지금은 오피스텔도 하면 안 되고요, 지역주택조합도 하면 안 되는 아파트 시장이 거의 어깨선까지 온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피스텔 더 오르면 어떡하나 싶지만 그럴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위에 물어보시면 오피스텔 중에도 정말 로얄층, 로얄 이런 것만
거래가 되지, 싼 것만 거래가 되지 수요자가 많이 없어요. 잘 알고 오피스텔에 투자하셔야 되고, 오피스텔 말고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지금 뒤늦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투자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고수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었고요. 지금 매수를 하면요. 실거주자들은 자기가 뭐 무조건 뭐 발끝에 막 이렇게 너무 낮은 가격에 살라고 하지 말고요. 실거주는 지금이라도 괜찮은 지역에 눈치를 보고 사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는 그냥 떨어지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오를지 내릴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때까지 많이 겪어봤잖아요. 사람들 막 옆에 많이 오르는 거. 그러면 진짜 배 아픕니다. 실거주는 돈이 조금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대출이 되는 한 조금 해서 자기 실거주 집은 마련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지역주택조합은 하지마! 끝!